안녕하세요, 한영수입니다. 올 갑진년 한 해도 모두가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재는 약 한 53만 명,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요, 무려 1%나 됩니다. 즉 100명 중 1명은 공인중개사라는 통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11만 7천 명, 약 20%만 개업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위 장롱면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활용도도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매년 30만 명 정도가 꾸준히 응시하는 대한민국의 4대 자격증 중에 하나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개업계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요즘, 과연 이 직업에 대한 진정한 실체와 그리고 미래 전망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되겠죠. 요즘 많은 학원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광고하는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대략 한 6개월 정도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 심지어는 3개월 빡세도 해도 된다. 이렇게들 광고하는 곳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뭐 심지어 15세 중학생도 70대 어르신도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이렇게 누구서 떡먹기일까요? 23년도 34회 중개사 합격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시험 합격률로만 따져보면 23%입니다. 즉 전체 응시자가 20만 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합격이 15,000명이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비율 따져보면 7.5%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쉽다, 공부만 하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많이 좀 과장이 된 것 같죠. 1차가 2과목, 그리고 2차가 3과목, 사실상 4과목이죠. 공인중개사법과 그리고 공법, 등기법, 세법까지 결론적으로는 한 6과목이나 되는데, 시험 범위도 상당히 방대한 편이라 지금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공부하시려면 무슨 직업 다 포기하고 공부만 매진해도 이게 과연 몇 달 만에 이 공부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험 난이도도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가볍게 볼 시험도 아니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최소한 매진해야만 겨우 합격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이미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매매나 임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복비나 수수료를 보통 지급합니다만은, 이걸 솔직히 내면서 돈 아깝다는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좀 심하게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은 필요악이라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까지 요즘 많이 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구수, 거래 건수 대비 약 한 53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급은 이제 과잉이 된 지 오래입니다. 2023년 작년 한 해만 해도요, 전국에서 무려 13,000개 업소가 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곡소리 난다, 월세는커녕 믹스커피도 부담된다, 지금은 이제는 개업보다 휴폐업이 더 많아졌다, 거래량 하락에 전세 사기까지 지금 심각한 수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0만 명이 이 시험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를 너무 좀 쉽게 보고 만만하게 대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나 문화 탓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뭐 말씀드렸죠. 복비나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은 다들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잖아요. 별로 하는 일 없이 돈만 많이 받는다 이미지가 사실 그동안도 좀 강하다 보니까, 나도 뭐 저 정도 일은 다 하겠다 정도의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건데, 하지만 요즘 이런 생각으로 중개업을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직업의 치열한 경쟁, 업무 강도, 그리고 일거리 급감 등 결국 지금 현재 녹록치 않은 현실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이미지도 추락한 데다가 이젠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소송 제기는 물론 임대 계약 시 중개사의 인적 정보가 제공되고요, 임대인 체납 사실까지 확인 설명해야 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더 무거워진 그런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절대로 쉬운 직업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중개업의 현실적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전된 직장은 아니다. 수익 보장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은 액자 전시용이다. 사실 자격증을 땄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실무에 좀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무를 배워야 된다고 업계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건데, 세 번째, 이건 자유직업이거든요. 평일, 주말, 휴일 당연히 구분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좀 이 네 번째 시험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즉 실물 경제나 부동산 경기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무슨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노력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이 나름대로는 운도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직업의 단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업무 강도라든가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또 경쟁도 치열하죠. 그리고 이제 업무 능력, 특히나 어떤 권리 분석이라든가 하자 분석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소송 그리고 각종 민원 얼마나 일들이 많겠습니다. 즉 강자들만이 살아남는 정말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이다. 자격증은 그냥 여기 들어오기 위한 진입을 하기 위한 그냥 통행증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서 어떤 성공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굉장히 이렇게 빡센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어떤 특징은요.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와 학습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은 사실 생물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개발 정보라든가 뉴스라든가 익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외향적인 게 유리하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래도 영업이 적성인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중개사법에는 이렇게 담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 지역 회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권리금도 있어요. 이건 사무실 권리금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되다 보니까 투자가 가능한 분들만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거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운전은 이제는 직업상 기본적인 능력이 돼 있고요. 게다가 유튜브나 블로그까지 하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결론적으로는요, 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또 시간 열정까지 무한 투자해야만 이런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주택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또 분양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공인중개사분들과 함께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제가 오늘 대신해서 중개업의 현실이라든가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인기도 예전 같지 않고요. 또 그 가치도 많이 변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는 최대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꼭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이라든가 성격적으로 잘 맞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진정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한다면 그만한 고소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특히나 취직이 안 되니 이거라도 딴다. 이런 마인드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찾아보시라고 감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중개사는 결코 쉬운 직업도 아니고 성공이 보장된 직업도 아닙니다. 설마 요즘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노후 대비나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없으시겠죠? 저 역시 20년 이상 부동산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해야 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계신 진정한 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세간에서 흔히들 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그리고 현실과 장단점까지 아주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 찍어봤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기로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